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한 남성이 1년 이상 실업 상태가 되면 이혼율이 85%를 넘는다고 하네요. 특히 프로그래머 집단은 그 현상이 더 뚜렷한데요. 예전엔 수입이 높았지만 한 번 실업이 1년 넘게 지속되면 대부분 이혼 위기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요약했죠. 송금을 멈추면 감정도 리셋된다. 남편이 실직한 뒤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제 주변 세 친구도 남편의 실직 때문에 이혼했더라고요. 제 남편은 40이 넘었고 예전엔 건축자재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으로 일했어요. 작년 5월 업계가 안 좋아지고 나이도 있다 보니 해고당했죠. 처음엔 제가 걱정할까봐 감췄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선 영업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친구 만나 차 마시고 수다 떨었죠. 두세 달 지나자 숨길 수 없게 되자 저한테 사실을 털어놨어요. 저는 사실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을 잃었으면 또 구하면 되지.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는 구직도 안 하고 매일 밖에서 빈둥거리거나 집에서 게임만 했어요. 우리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졌고 누가 이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점점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싫어졌어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2달쯤 지나서 결국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기에 이혼을 제안했어요. 중국의 실업 물결이 각 업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이들이 가족에게 실업 사실을 숨기고 매일 출근하는 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네티즌은 남성분들에게 실직 후 절대 집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아내가 당신이 집안일도 하지 않고 돈도 못 번다고 생각하면 결혼 파탄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높은 남성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들어가면 가정 내 갈등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1년 이상 실업이 지속되면 이혼율이 85% 이상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실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북경, 상해, 항주 등 주요 도시에 출근한 척하는 가짜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실직자들은 하루 30위안만 내면 직장에 간 것처럼 회사 책상에 앉아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휴대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월말엔 가짜 월급 명세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여성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된 뒤 부모님께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짜 회사에 들어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9시 45분경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요금을 물어본 뒤 최종적으로 30위안을 내고 한 직원 책상 자리에 앉아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의 CEO를 만났고 60위안을 내면 총재실에 앉아 근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여성 네티즌은 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은 뒤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점심을 먹던 중에는 아버지 친구 한 분도 이곳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후 5시 반 회사에는 여전히 많은 동료들이 야근 중이었습니다. 밤 8시 가까이 되었어야 이 동료들이 하나 둘씩 퇴근했고 그녀도 반 시간 후 퇴근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이런 가짜 출근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사천성 성도에도 이러한 형태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 3환 외곽에서 출근하는 척 회사 유한공사를 열었어요. 겉보기엔 회사 같지만 사실은 성인을 위한 관리 공간입니다. 뒤에 보이는 사람들도 다 직원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고용한 배우들이에요. 최근 몇 년간 실업률이 급증하자 실업자나 프리랜서들이 가족에게 실직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30위안만 투자하시면 작업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일하는 척하며 고속 와이파이와 편안한 의자를 이용하고 직장 분위기에 푹 빠져보세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마음껏 쓰거나 게임을 해도 되고 매일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며 출퇴근 기록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점심 식사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업무를 배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척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어떤 이유로든 거절할 수 있고 해고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으므로 사장님의 얼굴에 계획을 던지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할 때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암투도 없고 파벌을 형성할 필요도 없으므로 진정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30위안으로 7시간의 근무 시간과 사천 특선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영상에 따르면 상해 정안구에 있는 신시대 빌딩에서는 단
9.9위안만 내면 공유 좌석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척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제 친구가 동관송산회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 회사 이름이 출근 안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사무실처럼 그것도 수십 개 좌석이 벌써 다 찼습니다. 출근 안 하는 회사가 뭘까요? 직원들이 사장에게 욕할 수 있고 일 안 해도 되고 자도 되고 소설이나 영상도 볼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죠. 하루에 단 30위안만 내면 자리 하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심지어 3시에 퇴근해도 돼요. 이게 바로 출근 안 하는 회사입니다. 그때 왜 이런 출근을 하는 척 회사를 차리려고 했나요? 원래는 여행사를 운영했는데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실 자리를 임대하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출근하는 척하는 회사라고 썼더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평소에 요금은 어떻게 받아요? 혜택도 있나요? 일반 좌석은 한 자리당 30위안이고 개인실은 50위안이에요. 점심 제공되고 무료 오후 간식도 있어요. 혼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던데요? 네, 맞아요. 그건 감정적인 가치를 드리는 거죠. 광주에서는 출근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도서관이나 스타벅스에 들어가 보면 실직 후 바쁜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내요. 회사 건물 아래의 스타벅스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머릿속은 멍하니 그냥 연기일 뿐이에요. 월초가 되면 급여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카드를 긁고 이를 악물며 집에 돈을 송금해요. 그저 조금이라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죠.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본인만 알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올해 실업대라는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파괴력이 컸어요. 공장은 멈추고 노동자들은 해고됐고 식당은 문을 닫고 종업원은 실직했고 사무실 빌딩의 화이트 칼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IT 업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예전엔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 궁핍해졌어요. 블로그 랑가는 실직한 남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만약 실직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은 곧 위태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당신이 집에만 있으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남자는 집안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는데 이혼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예전에 중년 남성이 해고된 후에도 여전히 출근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카페에서 면접 준비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서 면접 준비하면 안 되나?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됐죠. 이 남자들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인간 본성에 못마땅한 감정을 떨칠 수 없죠. 당신이 실직 상태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일 땐 가족 앞에서 괜히 짜증나게 굴지 마세요. 열정적으로 이력서를 돌리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요. 실제로 면접이 없더라도 가끔은 면접이 있다고 연기하세요. 결국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갔다고 해야죠. 단 하나의 오퍼도 못 받았다는 게 들통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절대 남들이 당신이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30대인데 실직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혼하게 됩니다.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대출 관련 일을 하는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무직으로 일하는 화이트칼라나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실직하거나 사업이 망하면 거의 전부 이혼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단 한 번도 그들이 실직했다고 부모가 그들을 외면하거나 자녀가 무시하거나 친구들이 절교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결혼이라는 건 남자가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관계인데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그 관계라는 거죠. 요즘 온라인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남편이 1년 이상 실직하게 되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확률이 80%가 넘는다는 거죠. 이걸 보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당신이 오랫동안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많은 여성들은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려 하지 않아요. 최근 우리 업계에서 들린 이야기인데요. 심천에 이에 한 IT 남성이 있었어요. 예전엔 한 달에 3만 위안 이상 벌 정도로 잘 나갔죠. 하지만 작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실직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그와 싸우고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이 남자의 특징은 전형적인 기술 집돌이였어요. 생활도 단순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서만 왔다 갔다 했겠죠. 게다가 번 돈은 전부 아내에게 맡겼대요. 그런데 지금 수입이 없으니 바로 차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가 어떤 여자를 고르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고생은 절대 못 참는 여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IT 남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IQ는 높은데 EQ는 낮아서 남녀 관계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자 고를 때 외모만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 호구 사냥꾼에게 당하기 쉽죠. 블로그 칭씨는 남자가 실직하면 결혼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특히 남편이 실직한 후 계속 일을 찾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때우겠다고 하면 그런 가정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똑똑한 부부라면 더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결혼이든 간에 쌀, 기름, 간장, 식초, 차와 같은 일상적인 생계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갈 수 있어요.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건 실직 자체가 이혼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직 후 아예 탕핑, 즉 바로 방임하는 사람만이 이혼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부는 원래 같은 둥지의 새지만 큰 재난이 닥치면 각자 날아간다. 사실 많은 여성들은 꽤 현실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이혼, 즉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아이가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남편이 가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기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블로그 칭 씨는 자신 주변의 사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곧 40세가 될 남성인데 한 중견기업에서 관리자급으로 승진한 상태였고 월급이 2만 위안이 넘었다고 합니다. 주변 동기보다 훨씬 잘 나가는 상태였고 가정도 안정되고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회사의 경영 위기 때문에 그는 돌연 해고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한숨만 쉬며 혼란스러운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겉으로는 바로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이 변한 뒤로 미소가 눈에 띄게 줄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엄숙하고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든지 위기가 터질 것만 같은 긴장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부는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었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혼하자. 이 말을 듣고 제 친구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자신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직업 분야에만 집착하지 않고 기회만 있다면 작든 크든 뭐든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집안일도 더 많이 도맡고 아이의 학업과 생활도 돌보며 아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과 변화는 아내에게도 전해졌고 아내의 태도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나중에는 친구의 소개로 완전히 새로운 업종에 재취업하게 되었고 비록 예전만큼의 수입은 아니지만 일이 안정적이었고 우여곡절 끝에 그의 결혼 생활은 깨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성이 1년 이상 실직하면 이혼율이 80%를 넘는다는 말이 얼마 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죠. 봐라, 여자들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야. 이게 증거 아니냐?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80%라는 수치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그냥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해요. 이혼당한 80%의 남성 중에 실직 후에도 여성들처럼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또 실직 이후 자존심 때문에 게임에 빠지고 대화는 거부하며 집안일은 여전히 손도 대지 않는 남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대부분의 결혼 실패는 경제 문제 하나 때문이 아니라 장기간의 갈등과 스트레스 누적 때문입니다. 부부 중 누가 실직하든 다른 방식으로 가정을 위해 기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것 또는 감정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80%라는 숫자를 들먹이며 여성에게 현실적이다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었는가?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